자, 수채화 클래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여기 새로운 캔버스에 플러스 폴더 마크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판형을 넣는 방법이 이제 나오죠. 판형을 입력할 건데 넓이 2000, 픽셀로 연습할 거예요. 다음 높이 2000, DPI는 무조건 300으로 연습을 하셔서 언제든지 인쇄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색상 프로필의 경우 저희 연습은 RGB로 진행을 할 거고요. sRGB, 그 다음에 맨 끝에 2.1로 끝나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자, 포토샵이랑 호환이 되는 컬러 프로필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컬러 엔진 방식을 똑같이 체크를 해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컬러를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컬러 프로필을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인쇄를 하실 분들은 CMYK 모드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외부 컬러 엔진을 설치해서 넣기도 합니다. 자, 우선 연습이라 저희는 sRGB 그리고 2.1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창작을 눌러주세요. 제공드린 스케치를 불러와 볼게요. 동작, 추가, 사진 삽입하기를 눌러서 제 PNG 파일 스케치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판형에 맞게 제가 또 세팅해 놓은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스케치 이름을 변경하고 맨 위에 위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요 아래에다가 저희는 채색을 들어갈 거예요. 채색이 들어가기 전에 브러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볼륨원에 있는 수채화 브러쉬를 볼 건데요. 종이 세팅은 후반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초반에는 채색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플 브러쉬보다는 저희는 오늘 리얼워터 컬러를 사용하실 거고요. 자, 차이를 보기 위해 몇몇 브러쉬들을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리얼워터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리얼워터 컬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진짜 수작업의 느낌의 수채화 붓을 보실 수 있고요. 중첩을 하더라도 위에 자국이 심하지 않게 잘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수작업의 느낌의 수채화 느낌을 표현하실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지금 발리고 있는 이 느낌은 기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히려 프로 버전이 낮을수록 좀 더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소프트 리얼 워터 컬러가 있어요. 물을 많이 탄 느낌의 수채화 붓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맑은 느낌을 표현할 부분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저희 수업 때는 중첩 느낌을 좀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이 웹프린지라는 브러쉬를 메인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이 브러쉬는 띠가 맺히는 느낌이 굉장히 예쁜데 단점이 있다면 위에 덧칠을 하면 이렇게 어둡게 중첩되는 부분에 얼룩이 생깁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워터 블렌더라는 브러쉬를 활용하셔야 돼요. 워터 블렌더는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얘를 움직여 줘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어두운 색을 제가 끌고 가면 이렇게 밝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번진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밝은 느낌에서 제가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물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그재그는 절대 활용하시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레이어에 낙서된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이미지를 불러두고 작업을 해 볼게요. 동작, 캔버스, 그리고 레퍼런스를 눌러주시고 만약 가운데에서 이 레퍼런스가 떴다면 이렇게 핀을 잡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미지 불러오기를 눌러서 이 사진을 클릭합니다. 색을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스케치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케치를 좀 연하게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스케치가 없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리병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일반 브러쉬, 스케치 브러쉬에 가셔서 HB 연필을 활용합니다. 자, HB 연필은 일정한 듯 약간 사각거리는 느낌이랑 꽤 일정하게 라인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유리병으로 표현하고 싶은 색을 선택한 후 이 유리병을 디자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 타원을 그려줘야겠죠. 직접 그려도 좋지만 타원 툴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요. 시작점을 다가오면 꽉 눌러서 타원을 만드는데 왼손으로 화면을 콕 찍으면 아주 명확하게 깔끔한 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을 이용해서 타원을 만들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이 노란 선이 뜨고 있죠? 스냅이라는 기능을 켰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스냅을 꼭 눌러서 체크해 주시고 자석은 해제를 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유 형태로 저는 크기가 좀 달라져서 다시 한번 수정하고 가운데 네모를 건들지 않아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편하게 가운데를 잘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또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요 양 옆에를 그려볼 건데 기능 중에 그리기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기 가이드를 클릭하시고 이 파란색을 활성화한 후에 그리기 가이드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대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요 선의 색깔은 상단에 있는 요 바로 맞춰주실 수 있고 불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요 선을 그려볼 거예요. 완료를 누르면 가운데 이 기준점에 맞춰서 이렇게 좌우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타원에 맞춰서 저는 쭉 일자로 내려볼 거고요. 이때도 왼손으로 콕 찍으면 아주 깔끔하게 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선들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확대하면 이렇게 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원래 스케치를 끄고 보시면 더 잘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얘 이름도 써줘야 되는데 저희가 방금 그리기 가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라는 마크가 있죠. 그리기 도우미는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하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V 체크가 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대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끄고 싶을 때는 레이어를 클릭해서 그리기 도우미를 해제해주면 이 보조 마크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대칭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기 편집을 이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기 가이드를 이제 해제해서 안 보이게 할게요. 이름을 변경해야겠죠? 네, 저는 병 스케치로 쓰겠습니다. 자, 페이퍼 텍스처를 사용을 해볼게요. 페이퍼 텍스처의 구성을 보면 하얀색으로 된 종이 느낌의 텍스처들이 있고 종이에 물감이 이제 말랐을 때 나오는 그런 노이즈를 표현할 수 있는 브러쉬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마음에 드는 질감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저는 1번 페이퍼를 활용해 볼게요. 색은 너무 검은색보다는 살짝 이런 브라운 컬러, 짙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서 발라주면 좋아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꼭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페이퍼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는 종이 질감으로 이름을 써볼게요. 종이 질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다가 이제 채색을 할 때 항상 이 질감과 관련된 레이어들은 위쪽에 있어야 되고요. 스케치보다도 위에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통 모드인 노멀 약자의 N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 선형번 또는 곱하기로 설정을 해줘서 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아래 모든 것들이 잘 중첩되어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처럼 이런 하얀 색깔의 질감인데 하얀색을 제외하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모든 텍스처들을 합성할 때 쓰는 레이어 속성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얀색은 얘네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과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때는 종이 질감 아래로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얘는 그레인이라고 이름을 써볼게요. 현재 채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레인 텍스처는 바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이런 물감이 말랐을 때 종이 위에 안착된 이런 효과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레인 텍스처를 설치를 할 건데 이번에는 검은색이나 또는 짙은 이런 어두운 컬러들을 위주로 선택을 해서 얘도 브러쉬를 좀 키우고요. 싹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우글우글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어두운 컬러를 잡았는데 이런 그레인을 발라주면 그림에 예쁜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는 선형번이 아니라 오버레이나 소프트 라이트를 이용하면 이 질감을 예쁘게 중첩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느낌을 보기 위해 배경 컬러를 한번 다른 색으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넣었던 이 그레인 레이어가 아주 잘 보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모드일 땐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던 게 오버레이 또는 소프트 라이트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물감이 이렇게 좀 말랐을 때 종이에 안착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과하기 때문에 좀 물투명도를 낮춰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가이드 파일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고요. 취향에 따라 조절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배경 색상은 다시 화이트로 바꿀게요. 그림을 다 그리고 조절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우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들을 정리를 할 건데 텍스처는 항상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튕겨서 그룹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름은 텍스처로 둘 거고요. 스케치는 항상 맨 위에 두시고 샘플을 이렇게 어디까지 칠할지 보시면 되고 병 스케치도 이렇게 잘 세팅을 해줍니다. 자, 채색을 할 건데 채색은 모든 스케치와 텍스처보다 항상 아래에 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희 제일 중요한 수박부터 한번 그려볼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붉은빛이 있고 옆면 부분은 또 이렇게 어두운 붉은빛이 있고 그래서 입체감이 잘 들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 수박의 하얀 부분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용할 브러쉬는 저는 수채화 브러쉬 중에 이 웻 프린즈를 사용할게요. 자, 컬러를 잡아주시고 컬러가 탁하게 잡혔으면 다시 색상 모드에서 조금 더 선명한 컬러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밝게 보이고 싶은 컬러, 밝은 면 컬러를 하나 잡아주고 채색을 해볼 거예요. 자, 주의점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면과 면 차이를 제가 비워놨어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잘 비워지게 이렇게 면과 면 사이에 빈 곳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요 면에 맞춰서 쭉 채색을 하는데 이때 절대로 손을 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한 번에 칠하는 게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브러쉬 중에 리얼워터 컬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손을 떼도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이어서 채색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좀 쨍한
쨍한 스타일의 수채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웹프린지를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나면 옆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도 채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맑은 색을 위해 색상표에서 좀 다시 수정을 하고요. 한번 그어보고 이 색이 내가 원하는 색이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괜찮다 싶으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면과 면차가 잘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붓지 않게 전 채색을 할 거고요. 명확하고 깔끔하게 채색을 합니다. 자, 하나의 레이어에 다 칠을 했는데 강력하게 중첩을 좀 세게 넣어서 진한 부분을 만들고 싶으면 레이어를 추가하고 위에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또는 여기가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더 인위적으로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우개의 경우 웹프린지를 설정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에어브러쉬로 되어 있으시면 그냥 에어브러쉬를 쓰셔도 돼요. 저는 웹프린지로 같은 브러쉬로 보통 세팅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박씨를 제외하고 이렇게 뻥 뚫어 볼게요. 수박씨는 나중에 이제 그려주면 돼서 이렇게 뻥 뚫어보고 여러 번 덧칠해서 깔끔하게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이제 저희 이 블렌더 브러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지금 아까 레이어를 나눠놨기 때문에 수채화는 같이 되어 있어야 좀 편리하거든요. 레이어를 합쳐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밝은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지 어두운 부분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갈지. 저는 요 어두운 부분에서 끌고 가서 요 안쪽으로 스며든 느낌을 강조해 볼 건데 이때 주의점은 바깥 부분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바깥에 예쁘게 만들어 놓은 띠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칠하실 때 요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잘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지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무 일자로 되거나 일정하게 하면 그림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랜덤하게 어디는 쑥 들어오고 어디는 튀어나가고 이런 부분을 좀 잘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도 정리해야겠죠?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좀 더 덧칠을 했던 부분이라 컬러가 튀는 부분 한번 정리해주고 브러쉬가 너무 크면 밖으로 다 나가면서 띠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심히 활용해 주시면 돼요. 지그재그 절대 안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선명한 부분을 남겨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볼게요. 저는 여기는 일부러 남겨볼 거예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이 타서 좀 정리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마저 저는 요 위에 부분도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밝은 연두색 같은 컬러를 하나 설정을 해서 수박의 밝은 부분을 칠할 거예요. 이때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다가 작업하고 합쳐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약간 노란기가 있는 이런 밝은 색을 이용해서 수박의 윗부분을 그려볼게요. 옆에 부분은 이 방금 사용한 컬러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연두빛이 좀 나는 색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저는 요 수박의 껍질 부분 있죠? 이런 진한 껍질 부분을 묘사를 할 건데 자, 이때는 녹색이 아주 살짝만 보이게 하셔도 되고 다 지금 같은 브러쉬 하나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부드럽게 이제 섞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색을 잘 정리해서 옆면은 조금 더 어두웠으면 더 입체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다 되면 저는 이렇게 세 개를 합쳐줄 거예요. 그리고 워터 블렌더 이용해야겠죠? 어디는 쭉 나가서 이 분홍색이 요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요 밝은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선명하게 두고 싶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물감들이 퍼지는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브러쉬가 너무 크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브러쉬를 사이즈를 잘 조절하셔서 요 띠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너무 일정하게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씨앗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저는 요 블렌더로 하지 말고 웹프린지로 변경하고 수박의 씨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쳐주면 수박이 이제 됐는데, 지금 굉장히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 후반에 이런 양념적인 부분들, 좀 디테일함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컬러감이랑 면들 나눠 놓는 정도 잘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실 거고 이파리 작업 해볼 거예요. 자, 이파리를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게 많이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색들의 빛 단계의 차이를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뒤에 거를 제가 밝게 했죠. 앞에 거를 좀 어둡게 했어요. 반대로 앞을 밝게 하고 뒤를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맞닿는 이런 면들을 그릴 때는 빛 단계를 나눠서 작업을 해줘야 면차가 명확하게 보여요. 자, 첫 번째 거 이파리 보시면 이런 밝은 빛 단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파리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내려오는 빛 단계를 갖고 있죠. 근데 지금 그래프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내려온 거 보이셨죠, 방금? 멀어질수록 우리는 빛을 높이, 그 다음에 좌측으로 흰색을 많이 섞어서 뒤로 빠져 보이게 써주면 좋고, 가까이 있을수록 무거우면서 컬러감이 선명한 애들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평면적인 그림을 그려도 빛이 좀 풍부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작업해 볼 거예요. 저는 이 맑은 녹색으로 이파리를 그릴 레이어 따로 되어 있는지 확인.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면과 면 사이에 구멍이 살짝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왼쪽 거에 닿지 않게 잘, 침범하지 않게 쭉 작업을 해보고요. 그때 가운데 비어질 거 생각해서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채색을 하고요. 여기 한번 이렇게 메꿔주고, 자, 여기 부분도 해볼게요. 이때 뭐 중첩이 돼도 상관없어요. 우린 블렌더 브러쉬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 잎이 갈라지는 부분에 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남겨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스케치를 끄고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됐구나 하고 볼 수 있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이 어두운 톤의 이제 녹색 잎을 또 칠해 볼게요. 이때도 가운데 인맥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손이 떼졌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정리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중첩이 들어가면 수정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손 떼주세요.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해서 이번엔 양쪽 다
저는 여기는 이렇게 좀 더 어둡게 하고 싶었어 하면 이렇게, 또는 이 끝부분 이런 거 넣어볼게요. 실제로 수채화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막 번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잠깐 멈춰놓고 우리가 물감을 바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는 이렇게 얼룩을 만들었어요. 얘네는 다시 이파리끼리만 이렇게 합성하고 이 워터 블렌더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이때 절대로 지그재그가 아닌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 룰을 기억해서 쭉 작업을 합니다. 이 스케치를 끄고 봐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이파리까지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얘는 잎 이렇게 쓰고, 얘는 뭐 수박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밑에 있는 이 라임이나 또는 뭐 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재들이 있죠. 에이드에 들어갈 만한 다양한 소재들. 그건 이제 자기 취향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하고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해볼 거예요. 계속 반복이죠. 저는 여기 이파리에 사용한 싱그러운 컬러를 이용해서 다시 이 웹프린지로 바꾸고 이 띠부터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또는 이 알맹이부터 작업하셔도 상관없고요. 더 편한 걸로. 어차피 과정이 다 같아서 저는 띠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띠보다 아래에다가 좀 이런 밝은 노랑으로 포인트를 넣어볼게요. 띠보다는 아래쪽으로 가서 원래는 요 안쪽부터 하고 하는 게 더 편했을 것 같긴 한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레이어 위치만 아래로 하나 만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칠할게요. 이때 이렇게 튀어나갔다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덜 칠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번져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얘네는 합쳐주면 되죠. 그리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약간만 진한 부분, 우리 아까 이파리에서 진한 애 있었죠? 요걸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긴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 포인트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 정리 조금 더 칠을 해볼 거예요. 수채화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번진다, 이게 다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쁘게 하기가.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이 영상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 놓으시고 작업하고 영상 또 이어서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안쪽이 약간 노랑노랑하게 장식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씨앗 같은 부분들이 장식이 있기 때문에 더 넣어주시고, 이것도 이제 합치고 요 블렌더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 안쪽만 살짝 번지게 하고 싶어요 하면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안쪽만 이렇게 포인트 주시면 되고,
브러쉬 크기를 계속 조절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남기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케치를 끄고 보시면서 여기가 너무 거슬리는데 할 경우에만 지워내세요. 이 우연치 않은 효과로 만들어진 울퉁불퉁함 때문에 수작업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수업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예쁘게 그리려고 할수록 예쁘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웹프린지 이용해서 레이어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요 안에 장식들 넣어줄 거고요. 크고 작은 것들 여러 개가 붓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만들어진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고, 너무 과하면 블렌더로 좀 일부는 얘네가 합쳐지면서 번진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되면 얘네도 합쳐주고, 뭐 여기다가 뭐 과일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수박 주스의 물 부분을 묘사를 해볼 거예요. 레이어를 또 이제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수박 주스 그려놓은 거 중에 밝은 색 있죠? 밝은 색으로 먼저 이 밝은 포인트를 가진 부분을 묘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웹프린즈로 체크,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는지 체크. 그래서 요 병에 보면은 어디까지 얘가 음료가 채워져 있을지를 결정해서 해주시는데, 저는 요 정도면 채워지겠지 하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넘치기 직전까지 쫙 음료를 넣어주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 넓이 있죠? 이 병이 있는데 이쪽에 넓이. 이 부분을 왜 남겨놨냐면요. 병의 두께감을 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저는 이 병이 생각보다 얇지 않은 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 병의 라인 부분을 좀 이렇게 남겨볼게요. 만약에 과일 그려놓은 거 침범해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여기 과일을 막 겹쳐지지 않게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불편하다 하면 이렇게 좀 띄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하얀 부분들 있죠? 좀 띄어서 작업하셔도 돼요. 힘들면 너무 막 칠하다가 힘들어 막 이러면 손 떼셔도 돼요. 우리 이 병 두께 부분은 일정해야겠죠, 좌우가. 그래서 너무 한쪽은 막 너무 타이트하게 붙지 않고 뭐 차이가 있지 않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우선 분홍색 칠하면 되고요. 이제 요 아래 어두운 부분은 아까 수박 그린 거에서 어두운 컬러로 선택을 해서 이제 채워주실 거예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저는 이렇게 빨간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여기 묘사됐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데를 더 넣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단 부분은 무겁고 진한 색으로 음료가 좀 가라앉아서 아직 섞이기 전에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대충 쌓아놓고 이렇게 음료 합쳐서 얘는 음료 이렇게 써볼게요. 블렌더 브러쉬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실 건데, 어디 방향으로 얘가 흐를지를 잘 계산해서 이렇게 색채와 특유의 그 번짐을 묘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료가 너무 진해서 이 과일을 이렇게 덮고 있죠, 색깔이. 그래서 이거는 취향대로 과일을 잘 안 보이고 뭔가 번진 거에서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고, 브러쉬가 너무 작아서 좀 그 느낌이 잘 안 나요 라고 하면 브러쉬 키워서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많이 다 번져지지 않게 주의한다는 거. 항상 과한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할 부분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수채화의 맛을 살려볼 거예요. 그래서 쭉 올리셔서 우리 워터 스테인을 체크해 줍니다. 워터 스테인을 쓰실 때는 블랙이나 뭐 아니면 중간의 색이라든지 좀 강도를 질감을 잘 보일 수 있는 진한 빛 단계의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그레인보다 좀 아래쪽으로 넣어볼게요. 뭐 그레인 위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레이어 속성 모드 오버레이로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워터 스테인은 특징이 하얀 색깔 위에서는 효과가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컬러를 채색한 거 위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보세요. 이렇게 수채화 느낌이 확 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후반에 좀 넣어줘야 될 그런 약간 양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곳에 다 바르기보다는 뭐 포인트를 주고 싶은 곳에 바르셔도 좋고요. 나는 이 느낌 너무 좋아서 계속 다 넣고 싶다 그럼 다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에 쭉 강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줄 수 있게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색이 너무 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워터 스테인을 넣은 레이어를 좀 조정하셔서 한 70%로 하신다든지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워터 스테인을 쓰시다가 좀 질리면 밑에 있는 웻 스미어리 같은 브러쉬로 대체해서 다른 작품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밝은 색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밝게 또 포인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밝은 부분은 좀 아쉽다 하면은 이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서 살짝 밝은 부분만을 위한 좀 뭔가 이렇게 맑게 올라가는 이런 질감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취향대로 검은색과 밝은색을 활용해서 요 양념을 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욕심으로는 한 가지 브러쉬를 더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리얼워터에 워터컬러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저는 얘를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요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물자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꼭 위로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뭐 오버랩이라고 이름을 써볼까요? 오버랩 레이어를 쓰는 거니까 오버랩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살짝씩만 이 오버랩 브러쉬로 슥슥 발라주면 이렇게 좀 더 물자국 같은 거 더 넣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색감이 약한데 하는 부분들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수박 부분이 조금 밋밋해 보여서 살짝 넣고 요거는 뭐 이렇게 약하게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이렇게 스파클링 같은 느낌의 뿌려주는 브러쉬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추가해서 화이트로 하시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뭐 이런 스노우라는 브러쉬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자체적으로 여기 기능에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스프레이라는 곳 안에 이 털어주기라는 브러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약간 꽉 누르고 이렇게 딱 손을 떼버리면 이런 식으로 뭔가 확 퍼지는 스파클링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 털어주기를 하나 복제를 해주세요. 복제하고 요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 간격을 살짝 조정할 수 있어요. 이 획속성 부분 있죠? 획경로, 획속성. 얘는 이렇게 붓의 간격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터를 이용하면 더 많이 얘네가 랜덤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높여서 조정을 하면 아까보다 좀 덜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지터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의도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지터를 좀 낮춰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내가 좀 잘 쓸 수 있겠다 싶은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병 스케치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뭘 수정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병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지우개로 지우면 나중에 개체를 이동하는 순간 좀 어색하게 다시 또 병을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병 스케치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레이어 클릭해서 마스크. 자, 그럼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의 경우에는 검은색과 하얀색만 활용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편의를 위해 에어브러쉬로 오셔서 여기 하단에 있는 조그맣게 생긴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선택을 해볼게요. 요 레이어 마스크의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채색을 했을 때 지워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하얀색을 다시 바꾼 다음에 칠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안 보이게 좀 하고 싶을 때 얘는 언제든지 나중에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이 마스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려져야 될 부분들, 수박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 앞선보다는 다 뒤에 있으니까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스크 보면 제가 이렇게 병 모양, 지워내고자 한 병 모양 부분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살리고 싶을 때는 화이트로 채색을 해서 복구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런 병에 음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생기는 하이라이트만 넣어주면 딱 좋겠죠. 그래서 레이어 또 추가하고 요 수채화 브러쉬로 오셔서 저는 요 파인 팁을 활용해서 여기 반사되는 하얀색 부분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병에 얘네가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생기는 반사되는 요런 빛. 이 파인 팁 버터는 날카롭게 이제 깔끔한 그림을 그릴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 밝은 거 좀 덜 된 부분 더 수정할 때 연달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수박을 완성을 했는데요. 하나의 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레퍼런스는 이제 다 봤으니까 전 잠깐 끌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색깔이 좀 어두운 것 같죠? 색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씩 수정을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럴 때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텍스처를 안 보이게 꺼주세요. 그럼 굉장히 지금 칙칙하고 어두운 컬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자, 여기 동작 오셔서 추가해서 캔버스 복사를 합니다. 자, 캔버스 복사는 지금 이 이미지 자체를 스크린샷 하듯이 하나의 레이어로 복제가 된 거예요.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통 이미지가 하나 올라와요. 그럼 저는 얘를 텍스처 밑으로 놓고 텍스처를 다시 켜줄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 이 모든 레이어와 같은 건데 하나의 레이어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조정해 오셔서 색조채도 밝기를 눌러서 저는 채도를 좀 올려줄 거예요. 굉장히 화사해지죠? 이때 밝기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청량한 느낌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정도, 2 정도 뭐 이렇게 굉장히 청량해졌어요. 이 삽입한 이미지라고 해서 통복사된 이미지 있죠? 얘를 끄면 얘가 이제 원본이고 얘가 이제 방금 수정한 이미지예요. 너무 과하면 N을 눌러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채화를 함께 사용해 보면서 수박 주스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브러쉬 클래스 때 또 뵐게요.